안녕하세요. 해티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테리어 모델링 계속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문 작업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요 개구부 위치를 뚫어는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을 이제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문이라는 거를 따로 여러분들이 3D 웨어하우스에서 그 뭐 찾아서 소스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도면이 있어서 이 도면에 나와 있는 그 문 사이즈에 맞게 직접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리고 그거 작업하면서 루비도 조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을 따로 만들 건데, 그 문을 만들기 전에 도면이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그 Z축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레벨 0에 있어요, 지금. 그죠? XY축에는 요 제일 바닥면에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작업했던 이 거실 바닥이 100mm만큼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도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도면을 위로 올릴 건데, 제가 그때 그 임포트 명령어로 도면에 불러왔을 때 얘네들이 하나의 컴포넌트로 오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평면도 따로, 그 다음에 천장도 따로 그렇게 작업을 할 거라서 잠깐 도면 조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컴포넌트로 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다 같이 움직이니까 개별 그룹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바닥 그리고 벽에 했던 모델링을 잠깐 하이드 하고요, 태그를.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익스플로드 할 건데, 도면이라는 거는 면이 없습니다. 2차원의 객체이기 때문에 면이 없어서 이 선 부분이 아니라 이 비어진 부분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선택이 해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선택된 그 오브젝트를, 도면이죠, 하나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그룹으로 만들려면 얘를 익스플로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 누를 건데, 이 오른쪽 버튼 누르실 때 여러분들도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객체 도면은 잘 선택해 놓으시고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를 우클릭하시면 우리가 늘 보던 그 메뉴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주의하셔서 꼭 선택하시고, 도면 선이 있죠, 요 선 부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익스플로드 해주시면은 이제 도면에서 작업한 거와 같이 라인 또는 뭐 블럭이 있었다면 블럭의 형태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상태에서 하나씩 도면별로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할 거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그룹 잘 선택해 주시고, 저는 단축키를 예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때 단축키 그대로 쓸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컨트롤 G, 저는 컨트롤 G라고 단축키를 설정해 놨어요. 여러분들도 자주 쓰는 그 툴 중에 아이콘도 없고 그 다음에 단축키도 없다면 꼭 만들어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별로 이제 필요가,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 애들은 선택해서 따로 하이드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모델링을 이렇게 켜보고 다음에 도면을 선택하실 때는 요 바깥에 삐져나와 있는 선들 기준으로 선택해 주시고, 거실 바닥 높이 위치로 도면을 올리겠습니다. 무브 툴 이용해서 도면에다가 기준점 잡고 Z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100mm라는 높이값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거실 바닥에서 문이, 도면 자체가 이제 잘 보이죠. 먼저 제가 그려놓은 도면에서는 문의 종류가 조금 달라요. 침실문은 바닥에 문턱이 없고, 욕실은 바닥에 문턱이 있습니다, 현관문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그때도 우리가 상부의 벽 만들 때 길이 재봤지만 요 상부 벽에서 요 바닥까지 2100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도면을 이용해서 그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을 그릴 거기 때문에 문만 따로 관리해 주시는 태그를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도어라고 이름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도어라고 하고, 그 방금 만든 태그는 우리가 지금 쓰려고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커런트 태그로 지정을 해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가 태그 설명할 때 너무 강조했던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렉탱글 툴 이용해서 그 문틀 도면의 가장 반대 방향 끝점까지 코너점 찍고요. 이렇게 그린 겁니다. 지금 요 면을 그대로 푸시 툴 이용해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문을 작성하다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조금 조작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꾸 요 벽 부분이 내 모델링 작업하는 그 시야를 좀 가리거나 해서 좀 불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럴 때는 우리가 또 태그를 괜히 만든 게 아니니까 월이라고 되어 있는 벽체가 지금 그려져 있는 태그를 잠시 이렇게 하이드 시켜 놓고 작업하시면 너무 편하죠. 다음에 엑스레이 스타일 켜서 도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문틀의 전체 두께가 요 부분이죠. 요게 지금 길이 재볼게요. 45mm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가 지금 30mm, 15mm거든요. 요게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죠. 문이 여기에 이게 딱 걸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45랑 여기가 15니까 나머지는 30이겠죠. 그 치수 생각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문턱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자리 모서리 3개 컨트롤 키 누르고 있으면서 추가 선택했고요. 그래서 요 3개의 모서리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F 옵셋이죠. 안쪽으로 전체 문틀 두께 45mm 만큼 넣어줍니다. 그 다음 안쪽에 면이 나뉘어진 거를 푸시 툴 이용해서 밀어주고요. 뚫렸죠? 뚫려야 그 사이에 문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선택했던 모서리 3개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 상관없어요. 추가 선택. 자, 가장자리 3군데 모서리만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F30. 그럼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이 또 면이 나뉘어졌겠죠. 푸시 툴 이용해서 도면이 그려진 부분까지 엑스레이 스타일 켜놓고 찾으면 잘 찾아지겠죠. 클릭 밀어 넣어줍니다. 그래야 요 부분까지가 이제 문이 싹 닫혀지면서 걸리는 부분이죠. 그 여기까지는 문을 그리기 전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꼭 그룹 잡아 주셔야 됩니다. 메이크 그룹을 해주셔야 여기다 문을 그리고 열고 닫았을 때 서로가 들러붙지 않겠죠. 자, 메이크 그룹 해주고요. 문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렉탱글 명령어로 여기 사이, 문틀 사이에서 요 사이까지 렉탱글 그린 거 더블 클릭해보면 딱 요 부분이에요. 어딘지 보이시죠? 푸시 툴 이용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트리플 클릭하실 때는 꼭 주의해서 앞뒤 잘 살펴보시고 모든 면이 다 선택됐는지 확인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그룹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문틀과 문만 만들었는데요. 손잡이를 달아볼 생각입니다. 손잡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모델링을 그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디테일도 조금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간단하게 3D 웨어하우스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3D 웨어하우스 실행해서 여기다가 도어 핸들이라고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검색해야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것도 괜찮은데 저는 요거 가져와 볼게요. 항상 들어가서 보시고 3D 프리뷰 이용해서 3D 공간 안에서 실제 얘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이 모델링이 어떻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요게 썸네일로 봤을 때랑은 좀 달라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다운로드 예스 해줘야 우리 공간에 오겠죠. 자, 일단은 뭐 원점이 어디서 잡힌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갖다 놓고요. 회전을 할 수 있다면 무브 툴 이용해서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좌우 반전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문이 지금 제가 바라보는 방향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리니까 얘가 한 번 더 뒤집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로테이트보다는 플랩이 낫죠. 객체 선택 먼저 하고 플립 레드축 기준으로 좌우 반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손잡이 같은 경우는 문 같은 경우에 손잡이는 높이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면요. 바닥을 기준으로 900에서 1000 사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바닥에서부터 가이드라인 올릴게요. 얼마로 할까요? 900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문 끝선에서 문틀 말고 이럴 때 조금 헷갈리시면 문틀을 잠시 하이드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문 끝선에서부터 한 40mm 정도 그 다음에 얘를 가져갈 건데 얘가 아까 올 때 기준점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봤을 때 이 컴포넌트를 만든 사람이 기준점을 어디에다 정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작업하기가 쉬울 때가 있고 조금 번거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 기준점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더블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요, 지금?
손잡이가 도어가 만나는 이런 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불편하겠죠? 그래서 바꿔볼게요. 원점의 위치 바꾸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컴포넌트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체인지 엑시스. 이것도 예전에 설명드렸고요. 자, 원하는 위치에다가 새롭게 기준점 또는 새로운 원점으로 지정할 부분에다가 더블 클릭 해주시면 바뀌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려면 더블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좌표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원점의 위치가. 그럼 이 상태에서 무브 이용하시면 이 원점 위치가 따로 잡힙니다. 그 점을 제가 아까 그렸던 가이드라인으로 옮길 거고요. 가이드라인은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가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대칭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대칭 복사죠.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는 내용으로만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린축 방향으로 일단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플립을 이용해서 그린축을 기준으로 앞뒤 뒤집어서 다시 무브 툴을 이용해서 기준점을 기준으로 문과 딱 만나게끔 이렇게 온 페이스라는 말이 떴을 때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한 번에 작업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법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요번에 조금 루비를 이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릴까 해요. 지금 우리 전체 모델링을 기준으로 보면 그린축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손잡이를 뒤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요 그린축 기준으로. 레드축이라면 왼쪽에는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죠? 블루축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위치한 손잡이를 위 또는 아래로 보낼 수 있는 대칭이죠, 지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루비 중에서 JHS 파워바 중에 미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얘는 대칭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 그룹 또는 컴포넌트, 그 객체를 반대 방향, 그게 그린축 기준으로 반대, 레드축 기준으로 반대, 그런 형식으로 복사를 시켜줍니다. 그 복사를 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세 군데 점을 지정을 해서 대칭면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 대칭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히 반대 방향, 원본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반대 방향에 똑같은 거리값을 두면서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러, 객체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툴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도어만 봤을 때 그린축의 위치는 문의 두께죠. 이 부분. 그죠? 보시면 전체적으로 볼까요? 그린축 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가 문의 두께, 레드축은 문의 길이, Z축이 문의 높이란 말이에요. 문의 두께를 기준으로 가운데 점에다 지정해서 세 군데 점 찍을 겁니다. 가운데 점을 지금 첫 번째 점으로 찍었고요. 두 번째 점은 레드축 방향으로, 세 번째 점은 블루축 방향으로 찍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린축 제외하고 나머지 축에다가만 우리가 클릭을 한 거죠. 그럼 지금 요 보여지는 주황색 부분의 면이 대칭면인 거예요. 그럼 요 면을 기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블루축 방향의 세 번째 점으로 클릭을 해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내가 선택한 손잡이가 떨어진 만큼 반대편에 똑같이 떨어뜨려서 복사를 시켜준다, 이 얘기죠. 너무 간단하죠? 자, 손잡이와 도어까지 같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또는 메이크 컴포넌트 하셔도 좋습니다. 똑같은 문의 형태가 여러 개 있다면 저는 메이크 컴포넌트를 할 텐데요. 지금 욕실문, 현관문, 침실문 다 다른 사이즈고 다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메이크 그룹으로만 하겠습니다. 손잡이와 도어까지 같이 메이크 그룹을 해주셔야 나중에 문을 열고 닫을 때 어느 하나가 빠지지 않고 다 같이 회전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숨겨놨던 어나이드 라스트 문틀 다시 가지고 와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문과 손잡이 같이 선택했죠. Q 눌러서 블루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끝점, 도어의 오른쪽 끝점에 찍고 반대 방향에 회전할 각도의 시작 각도 위치 찍어주고 이렇게 문을 열어줬을 때 손잡이도 같이 열려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해서 살짝 뭐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표현 가능하고요.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러 하는 거 다시 한번 박스 형태를 그리고요. 여기다가 컴포넌트 트레이에서 요 인 모델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손잡이 아까 제가 가져왔던 게 있습니다. 일단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브 툴로 돌릴게요. 자, 만약에 이 벽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물체를 오른쪽에다 정확히 똑같이, 그러면 손잡이가 왼쪽에 떨어진 간격 유지하면서 오른쪽에도 똑같이 떨어뜨려서 손잡이를 이렇게 복사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어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델링 공간의 레드축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걸 우측으로 보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대칭 복사할 객체 선택하고 미러 툴 실행하고요. 레드축 방향 부분에 가운데 점 찍고 어디로 가요? 그린축 부분에 가서 두 번째 점 찍고 마지막 블루축 방향으로, 이렇게 블루축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됐을 때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선택하고 약간 위로 올릴게요. 위에 있는 애를 아래쪽으로 대칭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밀어 높이에 관련돼서 Z축 기준으로 가운데 점에다 찍고 어디다 찍어야 될까요? 두 번째 점 레드축, 세 번째 점은 마지막 그린축. 이렇게 그러면 위아래가 뒤집어져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칭 복사를 하실 거면은 미러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꺼냈던 하이드했던 벽을 다시 켜볼게요. 욕실문 그릴 거거든요. 욕실문은 더 그리기가 쉽습니다. 바닥에 문턱이 있는 구조죠. 자, 이때 렉탱글로 아까처럼 문틀 도면의 끝선에서 대각선 끝선의 사각형 그리고요. 높이는 뚫려 있는 위치까지 올려줍니다. 그다음 문이 안쪽에서 열리죠. 자, 이 상태까지 갔으면 벽은 다시 하이드 할게요. 아까 우리가 세 군데 모서리만 잡았다면 이번에는 모서리를 따로 잡을 필요 없습니다. 옵셋 하실 때 해당 면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면만 바로 클릭하시고 그러면 네 군데 모서리가 동시에 같이 오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간격은 45mm. 그 다음에 뚫어야죠. 일단 온 페이스 뒷면에 지금 맞닿았다 내 마우스 포인터가, 그때 클릭해 주면 뚫리고요. 다시 F 요 면을 30mm, 그러면 바깥쪽과 안쪽 면이 나뉘어지겠죠. 요 면을 안쪽으로 문 두께 30mm 밀어 넣어주고요. 메이크 그룹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문 그리기 전에 그 사이에 문 들어갈 위치에 사각형을 그려주고 푸시 앤 풀 이용해서 올려줍니다. 자, 트리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 아까처럼 바닥에서 얼마, 문 밑에선, 그쵸? 문 기준으로 바닥선에서 900, 그 다음에 문 끝선에서 40 띄어서 손잡이 그대로 가지고 올 건데, 일단 클릭해서요. 엑스레이 스타일 켜놓고 회전할게요. 이렇게 가야겠죠. 다음 무브 다시 조금 원점 위치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그린 곳에다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문틀 살짝 하이드 할게요. 그래야 문 두께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선택 어디에요? 레드 축이죠. 여기가 레드 방향이에요. 그럼 문 두께가 이번에 레드 방향입니다. 이때 밀어 누르고 문 두께 가운데 점에서 그린 축으로 두 번째 점, 블루 축으로 세 번째 점 찍어주면 반대 방향에 그대로 있겠죠. 다시 한번 손잡이 두 개 문까지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시켜주시면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숨겨놨던 객체 다시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 손잡이만 바뀌면 되거든요. 현관문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손잡이만 바뀌면 되고요. 바닥에 문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면이 거실 바닥 기준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관 바닥으로 다시 내릴게요. 무브툴 이용해서 현관 바닥 높이에 딱 맞춰주고요. 문틀 같이 선택해서 무브툴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 그 다음에 다시 무브 툴 이용해서 요 빨간색 표시 이용해서 로테이트 툴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돌릴까요? 어차피 손잡이는 없을 거니까 더블 클릭해서 손잡이 그냥 익스플로드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그룹 두 번 한 거죠. 문틀만 잠깐 하이드 해보면 그룹 안에 각각의 그룹,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손잡이와 문까지 같이 선택된 그룹은 익스플로드. 그런 다음에 손잡이만 지워줄 거예요. 다음 숨겨놨던 문틀 다시 보여주고요. 위치 잡아볼게요. 일단 선택해서 무브
이렇게 점이 잘 안 잡히시면 엑스레이 스타일 켜놓고 하시면 이렇게 점이 잘 잡힙니다. 그럼 지금 문틀의 두께도 다르고요. 길이도 다른 거 보이세요? 원래 화장실 문이 좀 작습니다. 현관문이 크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맞춰볼 건데 아시겠지만 무브 툴로 할 겁니다. 중요하죠 이거. 문틀만 선택해서 왼쪽 면들, 제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 면들만 선택할 거예요. 왼쪽에서 항상 오른쪽으로 드래그죠. 무브 끝점 기준점 잡아서 왼쪽 바닥선에 맞춰주고요. 그룹 빠져나오신 후에 도어만 선택, 도어 그룹이죠. 왼쪽 면만 선택하고 무브 끝점 찍어서 맞춰주고요. 뭐가 안 맞았어요? 아까 여기 두께가 안 맞았어요. 그죠? 그럼 문틀 그룹 다시 들어가서 푸시틀로만 이렇게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문 같은 경우는 도어락이잖아요. 그죠? 버튼 삑삑삑삑 눌러서 하는 거. 그거를 따로 3D 웨어스에서 갖고 오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찾아 놓은 게 있거든요. 찾아가지고 라이크 하트 버튼 눌렀었는데, 아니면 여러분들 이거 도어 핸들이라고 쳐도 아마 나올 겁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도어 락이라고 쳐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거 찾아서 하시면 되고, 저는 제 거 마이 콘텐츠에 라이크 콘텐츠 안에 요거 갖다 써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 보고 그때 라이크 해놓은 거라 그냥 썸네일만 보고 바로 여기서 다운로드 할게요. 이렇게 옵니다. 일단 방향이 바뀌었어요. 얘가 안쪽에 들어가야 되고 버튼 누르는 부분이 바깥쪽에 있어야 돼서 로테이트 하겠습니다. 무브 툴 이용해서 180도 회전. 현관문 열리는 방향도 지금 이렇게 열리죠? 그 다음에 문틀은 잠시 하이드. 그 다음에 현관문을 조금 올릴까요? 손잡이 높이를 한 1000 정도 해볼까요? 1000 정도 올려놓은 부분에 요거의 가운데 점을 맞추겠습니다. 높이의 가운데 점. 맞추고 얘를 맞춰줘요. 얘를 이쪽에다가 딱 맞게.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린 문 두께랑 이 도어락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문 두께랑 좀 다른가 봐요. 벌어졌죠. 요거 맞출 건데요. 일단은 얘가 컴포넌트니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상황 보시고 필요한 것들 정확히 선택해서 무브 툴 이용해서, 아이고 선택이 잘 안 됐네요. 잘 선택해서 빠지는 거 없이 이렇게 그린축 방향으로 온 페이스 됐을 때 맞춰주시고, 얘도 문 두께 센터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개 선택해서 문 제가 두께 30으로 했잖아요. 15mm 가이드라인 맞춰 놓고 무브 툴 이용해서 가운데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틈 없이.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내가 그린 문의 면과 요 도어락이 가지고 있는 요 회색 재질이 들어간 면이 서로가 완전히 겹쳐 있는 부분이라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이게 색이 좀 잘 안 보이죠. 재질이 서로가 겹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요 부분만 문을 뚫을 겁니다. 그래서 문 그룹 있죠? 도어락 말고 문 그룹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겹쳐진 부분에다가 렉탱글을 따로 그립니다. 그러면 문의 요 면이 경계선이 생긴 거겠죠. 그럼 빠져나와서 도어락만 잠깐 하이드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문에다 그린 겁니다. 문 그룹에. 요 면만 아까 겹쳐진 부분이었죠. 조금만 밀어 넣어주세요. 얼만큼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좀 전에 그 도어락 부분이랑 겹치지만 않으면 되니까 넣어주시고, 하이드 했던 거 다시 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겹침 없이, 그죠? 이제 제대로 모든 재질이 잘 보이죠? 해주시고 문틀마저 보여주시면 이런 느낌. 벽까지 다시 가지고 오면 문까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문까지만 작업을 해볼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제가 창호 부분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 잘 들으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그런 의미로 영상을 작업을 하는 건데, 뭐 요즘에 댓글로도 뭐 영상 잘 보고 있다는 댓글 너무너무 잘 보고 있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항상 열심히, 그죠? 스케치업도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